사과 한마디로 모든 게 해결될 순 없지. 스튜디오의 공기가 이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조명이 뜨겁게 내려앉은 무대 위엔 아직도 방금 전 울렸던 마지막 고음의 잔향이 남아있는 듯했다. 객석의 박수는 분명 컸지만 그 박수의 결은 어딘가 날카로웠다. 감탄과 의심이 섞인 칭찬과 경계가 동시에 붙어있는 소리. 그리고 그 중심에 13살, 작은 어깨, 얇은 손목, 그러나 누구보다 큰 목소리를 가진 소녀, 빈예서가 서 있었다. 그날 가요왕 3위 생방송은 한 번이 사과로 끝날 수 없는 문을 열어버렸다. 누군가는 말했다. 심사 실수였대요. 사과문도 나올 거래요. 하지만 화면 밖에서 벌어진 일들은 그 사과 한 문장으로는 봉인될 수 없는 종류의 것들이었다. 무대가 끝난 직후 카메라가 꺼지기 직전까지 빈예서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양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빠르게 퇴장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무대 뒤편에서 스태프가 급히 달려가 누군가의 팔을 잡는 장면이 아주 짧게 화면에 스쳤다. 시청자 대부분은 놓쳤지만 인터넷에는 그 장면이 프레임 단위로 확대돼 올라왔다. 저 사람 누구야? 왜 저렇게 막아? 빈예서가 아니라 심사위원 쪽인데? 이상한 조짐은 그 순간부터였다. 1. 완벽 뒤에 붙은 이상한 침묵. 빈예서의 무대는 분명 완성형에 가까웠다. 어린 나이임을 감안하면 놀라울 정도의 호흡 조절, 감정선의 정교함, 후렴에서 터뜨리는 힘. 관객석에서는 누군가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울고 있었고 다른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다. 그런데 무대가 끝난 뒤 심사위원석에서는 박수가 늦었다. 누군가는 박수를 치다가 멈췄고 누군가는 손바닥이 아닌 책상 위를 손끝으로 두드렸다. 그 조용한 틈에 마이크가 아주 작게 잡아낸 소리가 있었다. 이건 너무 커. 누가 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불길처럼 번졌다. 너무 커? 13살 소녀에게 너무 큰 것이 뭐란 말인가? 실력? 존재감? 아니면 판을 흔드는 위험함? 이 판결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이유. 방송이 끝나자마자 제작진은 긴급 회의를 했다. 통상적인 피드백 회의가 아니었다. 대기실 복도에는 낯선 사람들이 늘었고 무선 이어폰을 낀 누군가는 통화하면서 목소리를 낮췄다. 지금 그 얘기 절대 밖으로 새면 안 됩니다. 같은 말이 들렸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판결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최종 점수 재검토, 무대 관련 규정 위반 여부 확인, 방송 편집 가이드라인 적용. 보통은 판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내부에서 새어나온 문서의 표현은 달랐다. 판결, 마치 누군가를 심판대에 세우는 방식 같았다. 왜 13살 아이에게 그런 단어가 붙였을까? 그 이유는 방송 직후 빈예서의 무대가 문제가 되어버린 세 가지 지점에서 시작된다. 3. 첫 번째 충격, 음정이 아니라 표정이 문제였다. 대부분의 시청자는 무대를 노래로 봤다. 하지만 심사위원석의 일부는 노래가 아니라 표정을 봤다. 카메라가 잡아낸 빈예서의 눈빛은 불쌍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야기를 끌고 가는 주연의 눈이었다. 멜로디가 올라갈수록 표정은 더 차분해졌고 후렴에서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는 순간 관객의 감정선이 꺾였다. 심사평 중 가장 논란이 된 말은 이거였다. 감정이 너무 성숙해요.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뒤에 붙은 말이 문제였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한다고?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그 말은 곧바로 13살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식의 프레임으로 번졌다. 어느 순간 무대는 음악이 아니라 나이의 재판이 되어버렸다. 4. 두 번째 충격. 무대 뒤에서 벌어진 점수표 사건. 진짜 불씨는 방송 직후 벌어진 점수표 사건이었다. 현장 스태프들 사이에서만 돌던 얘기가 결국 익명의 제보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내용은 이랬다. 심사위원 한 명이 점수표를 제출하려다 멈칫했고 제작진이 급히 다가가 그 점수표를 다시 가져갔다. 처음엔 다들 루머로 넘겼다.
하지만 어느 기자가 스튜디오 동선과 카메라 로그를 확인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방송 화면에 2초짜리 흔들린 장면. 그때 누군가의 손에 들린 종이. 그리고 종이를 가리는 손. 사람들은 의심했다. 점수가 바뀐 거 아니야? 이미 결정된 결과에 맞춘 거야? 그런데 며칠 뒤 제작진이 짧은 입장을 냈다. 절차상 착오가 있어 정정했습니다. 정정. 이 단어가 문제였다. 정정은 오타에 쓰는 말이다. 13살이 무대. 13살이 인생 앞에서 정정이라니. 시청자들이 분노한 이유는 바로 그 건조함이었다. 5. 세 번째 충격. 사과가 오히려 불을 지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명의 심사위원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오해를 불러일으켜 죄송합니다. 아이에게 상처가 됐다면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이상하게도 빈예서의 무대에 대한 칭찬이 거의 없었다. 대신 제작진의 판단, 규정, 방송의 공정성 같은 단어만 나열됐다. 사람들은 즉시 반응했다. 사과가 아니라 회피잖아. 아이에게 미안하다면서 왜 아이의 무대는 인정하지 않아? 결국 책임은 규정 탓으로 돌리는 거야? 사과가 불씨가 된 이유는 간단했다. 시청자들이 원한 것은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별표, 무대가 훌륭했다. 그러나 우리가 어른으로서 더 조심했어야 했다. 별표는 정직한 고백이었기 때문이다. 6. 결정타. 빈예서 대기실에서 터진 한 문장. 여기서부터는 방송이 아니라 현실의 장면이다. 그날 빈예서의 대기실 문 앞에서 누군가가 아이의 어머니에게 말했다고 한다. 이번 회차는 여기까지로 하죠. 여기까지라는 말. 그 말이 진짜라면 그것은 단순한 점수 논란이 아니었다. 다음으로 가지 말라는 통보였다. 그리고 그 통보를 받은 쪽은 13살 소녀였다. 더 충격적인 건 빈예서가 그 말을 들은 뒤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는 제보였다. 괜찮아요. 저 다음 무대는 더 크게 할 거예요. 아이의 웃음은 어른들의 논리를 부수는 칼날 같은 것이었다. 눈물을 흘리거나 화를 내면 아이라서 감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웃으며 더 크게라고 말하면 그건 포기하지 않는 선언이다. 어쩌면 그 선언이 누군가에겐 가장 두려운 장면이었을지도 모른다. 7. 그래서 왜 이런 판결이 내려졌나?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하나로 수렴한다. 빈예서의 무대는 실력 문제가 아니라 질서위 문제로 취급됐다. 어린 참가자는 성장 서사 속에 있어야 한다. 너무 완성형이면 서사가 무너진다. 서사가 무너지면 프로그램의 감정선이 흔들린다. 감정선이 흔들리면 시청률, 광고, 편집 방향, 그리고 다음 회차의 주인공, 구도가 흔들린다. 이런 계산이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어른들의 머릿속에 들어갔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 순간부터 빈예서는 가수가 아니라 변수가 된다. 그리고 변수를 통제하는 방식은 늘 비슷하다. 규정, 절차, 정정, 사과. 하지만 시청자들은 알고 있다. 그 단어들이 때로는 보호가 아니라 통제의 장막이 된다는 것을. 8. 마지막 반전. 판결이 내려진 날. 누군가가 편집실을 멈췄다. 방송 직후 며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돌았다. 편집실에서 최종본을 넘기려던 순간 한 사람이 화면을 멈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장면은 자르면 안 됩니다. 아이의 무대는 그대로 남겨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PD일 수도, 기술 감독일 수도, 혹은 프로그램을 뒤에서 관리하는 더 높은 사람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한 문장만으로도 이야기는 달라진다. 누군가는 빈예서를 변수로 봤고, 누군가는 빈예서를 무대의 진실로 봤다. 그 싸움이 지금도 프로돌자 지고 있다. 사과로 덮을 수 없는 싸움. 점수로 끝낼 수 없는 싸움. 13살 소녀 한 명의 목소리가 어른들의 시스템을 흔들어버린 싸움이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묻는다. 사과 한마디로 모든 게 해결될 순 없지.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건 무엇인가?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정확한 설명과 투명한 공개.
그리고 무엇보다 13살 소녀의 무대를 무대 그대로 인정하는 어른들의 최소한의 용기다. 빈에서는 여전히 노래할 것이다. 더 크게, 더 똑바로. 누군가의 판결 따위가 닿지 않는 곳까지.